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28일 도내 첫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지 어느새 7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3월 5일 현재 강원도 확진자는 원주에 가장 많은 15명, 강릉 5명, 춘천과 속초 각각 2명, 삼척은 1명으로 총 25명입니다. 지역사회 추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피해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현재 강원도 정책과 앞으로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유선 강원도 의원, 양지원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일전에 코로나19가 강원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태가 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강원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이걸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려면 생산과 지출 측면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생산 측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공장 가동률이 현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 생산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총 수출 규모의 18%를 차지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원도의 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습니다. 또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 수출액이 61%, 의료기기가 43%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강원 지역 기업의 경기도 악화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사 지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매출 지수가 전년 대비 10포인트 감소하였고 비제조업은 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출 측면인데요. 소비 활동 또한 눈에 띄게 감소하였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강원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 대비 2.2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공공장소 기피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만약에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생산, 유통, 소비 모두 침체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고 또 일거리가 단절되면서 도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태가 조금 장기화될 경우에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특히 대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관광, 숙박, 외식업 그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강원도 경제는 특히나 더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강원도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관광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이 4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런 수준으로 계속 관광객이 감소하게 된다면 저희 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강원도는 연간 1조 700억 원 정도의 관광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사태가 장기화돼서 경제적인 여파가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까지 퍼진다라고 하면 생산 유발액은 1조 9천억 원, 고용 유발 인원은 8천 명 정도 감소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 정부에서 이제 업무가 마비되기도 하고 시장 경제가 얼어붙다 보니 사회적으로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불안감이 공포심을 낳고 이것이 극단적인 혐오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한국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는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코로나 위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네.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일상이 절반 이상 멈춘 것 같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한 60%에 달했어요. 이거는 네. 일상활동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에 1차 조사에 비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가능성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한 20% 정도, 1차 조사에서는 한 12% 정도가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20%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매일같이 쏟아지는 코로나19 뉴스와 관련한 것을 접할 때 떠오르는 감정이 불안이 한 50%, 그다음에 분노의 감정, 네. 그리고 충격, 그리고 또 공포나 슬픔, 혐오의 감정까지 다양하게 국민들이 모두 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이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월호 때도 모든 국민이 트라우마 현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코로나19는 더 심한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일상을 마비시키고 경제적인 여파로까지 미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응답자의 90% 이상은 손을 씻거나 소독을 하거나 뭐 마스크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임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과도하게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장된 정보들이 경제를 좀 많이 위축시키고 있다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박사님, 이렇게 강원도에서는 이런 대책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자금을 3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관련해서 특례 보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 심사만 4주에서 6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는 사업자가 채무자이거나 초기 창업자이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특성을 가지는 사업체야말로 경제적인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경제가 부정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는 더블 DB라고 하는데 안 좋은 상황이 더 안 좋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지역 경제 정책이 사업체의 업종이나 특성별로 좀 더 세분화되어서 정교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강원도만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함께 이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 지원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어요. 그거는 워낙에 갑자기 많은 수요가 밀리면서 이것을 업무를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이런 부분들이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코로나 여파가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 이게 빨리 잡히지 않고 점점 늘어나거나 확산세가 더 커질 경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경제활성화 1단계로 방역도 잘하고 경제도 살리고라는 슬로건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꼼꼼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외부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착한 건물주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을 상향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내에 빨리 소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서로가 지금은 모두가 다 어려울 때이니까 이럴 네. 때일수록 좀 상생을 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불안함도 있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일 처리가 안 될까 불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워낙에 많은 분들이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지켜봐 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프리랜서라든가 아르바이트생들이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를 생활하시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일자리가 끊긴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고용유지 자금이라든가 뭐 일자리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좀 빠져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책과 함께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좀 신뢰를 가지고 네, 지켜봐달라고 그렇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번지면서 전국의 교육계도 비상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개학을 2주 정도 더 연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또 이렇게 교육계에서도 이런 휴학이나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학교 개학이 2주에서 3주 정도 연기가 되었고 대학은 2주 정도 연기가 되면서 사실상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사 일정이 올 스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여파가 이제 학원가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와 달리 학원은 휴원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만 휴원해도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휴원을 한다면 직원들의 임금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원 시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보상 방안까지 따라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에 또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은 더욱더 난처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상 돌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네. 또 여기에 대해서도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직장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개학만 연기된 거니까 아이들의 돌봄이 이제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 돌봄이라고 해서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3월 2일부터 6일까지 긴급 돌봄을 운영하는 그 수요 조사를 해서 돌봄을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돌봄을 수요를 조사를 해보면 전국 단위의 초등학생이 272만 명이 넘는 거에 비해서 그 긴급 돌봄을 신청한 학부모는 4만 8천 명 정도로 1.8%가 신청을 했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한 반 정도 2만 3,700명 정도가 돌봄 교실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보내던 것도 점점 이제 확산 속도가 높아지면서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도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특히 원주 같은 곳은 그 부모님들이 돌봄 교실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학교가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교 개학을 늦췄잖아요. 그런데 돌봄 교실도 어쩔 수 없이 집단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부모 입장에선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다들 이제 임시로 휴업을, 그러니까 뭐 휴직을 조금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뭐 연차를 다 쓴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 또 문제는 이제 그 아이들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유치원도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국가에서 주는 그 급여로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누리 과정이라든가. 근데 이제 안 보내는 동안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미 1월, 2월 휴원을 신청한 아동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쵸. 어린이집에선. 그럼 교사 급여도 안 나가고 운영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교사를 해고할 수는 없고 이런 복합적인 그 도미노 현상으로 어려움이 같이 있어서 이것들이 빨리 이제 해결이 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집단 감염 그리고 확진자 중에 거의 수치상으로 절반 이상이 집단 감염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비상 돌봄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 효과가 좀 있을까요? 뭐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비상돌봄과 관련해서는 이제 비상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부모에게 10일간 돌봄과 관련한 무급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부모가 둘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로 따지면 뭐 한 20일 정도가 가능할 거고 그 중에 이제 열흘 중에 5일 정도를 1일 5만 원씩 유급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가족의 이제 부부가 다 맞벌이를 가정하면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 정규직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라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게 이제 회사와 얼마나 또 유기적인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또 요즘은 그 워낙에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그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무급 휴직을
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보내는 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두 명 정도가 아이들이 원에 오는 정도고요. 나머지는 아이들을 그냥 집에서 돌보는 정도로 하니까 또 본인들이 어린이집을 퇴사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 가족 돌봄, 가정 돌봄 비용을 또 집에서 타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원래 이제 이건 규정에 있습니다. 네. 집에서 돌볼 경우에는 가정 돌봄 비용을 받고 원에 네. 보낼 때는 원으로 이제 돌봄 비용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원에 안 보내니까 가정 돌봄을 신청해서 오히려 가정에서 얼마라도 좀 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코로나가 해결되면 또 다시 원으로 보내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그대로 운영을 해야 하는 거.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교사의 월급도 나가야 되고 운영비가 다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이 정도의 무급 휴가나 돌봄 휴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는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장기화될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학교도 계속 정상화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직업적인 측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직군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고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가 얼어붙고 또 확산 여파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일 시급한 것은 강원도민들의 보건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건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만 불안 심리가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더 이상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또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의원님께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또 어떤 정책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강원도민들이 지금은 워낙 SNS로 가짜 뉴스나 무분별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부분들이 아파트든 아니면 상가든 이런 부분들의 기피 현상이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확진자가 되었을 경우에 주변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비말 감염이고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데 걸렸을 때 오히려 주변에서 고온 시선이 아니라 그냥 특정 종교 집단의 일원으로 낙인을 하거나 상가나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만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워낙 또 이제 이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고 젊은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 마스크도 다중 이용을 하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만 쓰지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꼭 써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굳이 나가실 일이 없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괜히 추운데 밖에서 마스크를 사시려고 줄을 서 계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나눠주는 마스크를 좀 기다리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요즘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안 사기 운동을 좀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마스크를 살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한 20개를 갖고 있으면 좀 나눠서 쓰고 곧 정상화 수급이 좀 풀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믿고 기다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게 이제 해마다 오는 독감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워낙에 확산세가 빠르긴 하지만 강원도에 7일밖에 안 됐고 확진자가 25명인 거에 비해서는 거의 원주 지역에는 도시가 너무 썰렁해서 일상을 잘 살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건강한 사회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정유선 강원도 의원, 양지원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